여러분 앞에서 영상을 잘 보았지요? 이제부터는 영상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지 짐작하면서 보았고요. 자, 1번 영상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게 약간 아파 보이시는 여기 아저씨와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 환자분을 탈북을 했다라고 해서 이 환자분이 탈북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의사가 바로 탈북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먼저 한의사 직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이렇게 아이가 여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가려져 있던 누구의 모습이었다. 탈북을 하셨던 분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이었죠. 한의사와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초등교사.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탈북을 하신 어르신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무료 배식을 받고 계신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의외에 옆에 계신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지금 보이는 게 선생님의 손가락입니다. 카메라를 찍는 게 정말 서툴러요. 그래서 여기에 자원봉사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냥 탈북을 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편견에 갇힐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런 공익광고였어요.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모두 다 탈북을 했다는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거 그리고 다 직업이 있죠. 그쵸? 직업이 있고 그 직업이 어떤 직업들이었어요? 영상에 나오는 직업은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가졌다. 이런 공통점도 있다고 써줘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서 같이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제목을 이해하려고 신영이가 떠올린 생각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이거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신영이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참 놀라워. 여기는 뭐예요? 신영이의 경험이죠.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게 힘든 점이 많았다는 거는 본인이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제목을 이해한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정이나 행동을 봤을 때 모두 즐겁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했으니까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한 걸 수도 있어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두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결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경험과 그리고 영상에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배움 공책을 꺼내서 적도록 하세요. 단서라는 거는 여러분 추리, 코난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말해요. 이 단서가 하나가 딱 나오면 사건이 풀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추론이라는 거는요.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이미 내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근거를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을 바로 추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우리 주위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양한 직업군에 분포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들이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는 지원이 그래도 많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2페이지고요. 야, 여기 보면 멋있는 그림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조선시대에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김득신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주제로 그렸냐면은 야, 묘, 도, 추라고 해요. 야, 묘, 도, 추. 여러분, 야는요, 야생할 때 야, 들 야자고요. 묘는 고양이의 묘자예요. 그래서 야생의 고양이가 도둑질을 한다, 훔친다, 뭐를 추는 병아리 추자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정말로 병아리를 물고 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화질이 안 좋지만 보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야묘도추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이걸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해요. 제일 먼저 상황을 살펴볼까요? 여기 고양이를 물고 가고 있어요. 이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누가 맹렬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 닭이 따라가고 있고, 여기에는 다른 병아리들이 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병아리와 이 닭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닭은 쫓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병아리 엄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이걸 뭐라고 하죠? 갈기라고 하지 않고 벼슬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정말 암탉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굉장히 사소한 추론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두 명의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수염도 난 걸로 해서 봐서는 남자고 아저씨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뭔가가 떨어진 게 왠지 머리 위에 썼던 게 떨어진 것 같고, 이 담뱃대를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남성입니다. 그 뒤에 있는 여성이 아이고 머니나 하고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죠. 둘의 관계는 왠지 부부일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나무에 잎사귀가 막 난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잎사귀들이 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절은 왠지 봄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담뱃대도 그렇고,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이 보통 약간의 무채색 계열의 색이 이렇게 화려하게 닭의 벼슬처럼 들어가지 않았죠. 조선시대 후기에 보면은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이런 옷차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조선시대고 옛날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고양이를 쫓는 저 긴 막대를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담뱃대야. 그러니까 이분은 흡연자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일 거야. 그리고 고양이가 입에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데 어미닭이 길을 쓰고 쫓아가는 것 같아. 또 새싹이 돋는 걸 보니까 봄인 것 같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또 어떤 추론을 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하나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글이 있네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보면 좀 더 깊고 넓게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대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배경 지식이죠. 내가 책을 읽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생각해보면은 조금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깊게 넓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 옆쪽으로 넘어오면 또 하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여러분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옆에 있던 김득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풍속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구죠? 맞습니다. 김홍도예요. 김홍도라는 유명한 풍속화가가 그린 씨름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면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두 남성이 있고, 여기 보면은 부채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쵸? 부채가 보여요. 그리고 부채질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계절감 무엇이다? 이걸 보니까 여름이고, 여름 중에서도 초여름처럼 조금은 선선한 날씨가 아니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선생님은 또 뭘 봤냐면, 조선 후기에는 요런 갓도 쓰고 그러긴 했는데, 여기 보면 머리를 이렇게 상투를 틀고 올린 사람이 있고, 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따은 사람들이 있죠. 둘 다 남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투를 틀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기혼자다. 결혼을 했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추측입니다.
이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일 것이다. 아마 청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요런 신발이 나오는데요. 요 신발은 조금 가격대가 있어 보이는 이 고무로 된 그런 신발이고요. 얘는 집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집신을 신고 누군가는 이런 신발을 고무신을 신을 겁니다. 그러면은 둘의 신분이 어떻다? 신분이 달라요. 다릅니다. 신분이 다른데 둘이서 씨름을 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조선시대 후기에 신분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또 뭐 알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당장 이 포즈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뒤를 짚고 앉았을 때 절대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작가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와서 생각을 한 건데요. 작품 밖에서 봤을 때 작가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상한 틀린 그림, 오게티를 찾아봐! 이런 느낌으로 그린 그림일 것이다. 이런 추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오래된 풍속화나 민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그림 하나로서 역사를 읽기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추론한 내용과 친구들이 추론한 내용을 써볼 건데 친구들이 추론한 내용을 사실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이 추론한 내용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 거를 참고해도 됩니다. 일단 계절은 여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조선 후기 신분제가 약해지는 시점이다. 왜냐면은 양반과 뭐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이 서민이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과 그리고 안 한 사람이 섞여서 경기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요 정도로 선생님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았고요. 여기 하나 보면 또 이런 게 있어. 여기에 요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앉은 자세가 다들 이렇게 팔을 한쪽씩 괴고 앉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있다는 걸 봐서 꽤 오랫동안 씨름 경기를 관람했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요. 씨름을 관람하는 시간이 글씨가 이상하죠? 씨름을 관람하는 시간이 길었다. 다리가 저리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추론을 하며 읽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일단 내용이나 상황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추론을 하면서 읽다 보면 스스로의 그런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론 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 213페이지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 앞으로 했던 이런 필기들 다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 선생님 따라서 잘 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아요. 안녕.